축농증은 사실은 우리 몸의 어느 공간에든 농이 쌓이는 증상을 말하는데 특히 축농증 얘기할 때는 부비동염을 얘기 많이 해요.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부비동염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급성 비염, 감기가 급성 비부비동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아직까지는 호에 전방 면역이 많이 발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부비동 안으로 구멍이 커다랗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누런코가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회복한 이후에 여기 사진 보시면은 까만 데가 비어있는 공간인데 코가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부어있고 이런 부비감들도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감기 다 나았어요. 코가 콧물 조금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코가 깨끗해져 있어요. 근데 항상 아침이 되면은 기침한다든지 감기 이상하게 자주 걸리기도 하고 목을 캑캑거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낫지 않은 부비강 내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부비동염으로 판단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농이 자주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씩 남아있는 염증들이 넘어가서 목을 계속 자극을 해주게 되거든요. 호비루가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의 원인까지도 되기 때문에 부비동염을 함께 치료를 해서 이런 지속되는 감염 증상들, 잦은 감기, 그리고 지속되는 비부비동염 증상을 치료를 해주게 돼요. 또 우리가 이때는 한약을 써서 자유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내 면역이, 내 점막이 제 기능을 수행을 해서 코 상태가 좋아지고 내 몸에서 향균 작용이 제대로 발휘를 해서 누런 코가 깨끗해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을 묽게 해주는 한약을 투여를 해요. 항생제 성분은 들어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향균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비동염을 잘 가는 친구들은 일본에서 이거를 이제 해열이 필요한, 해독이 필요한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나면은 열도 자주 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체질까지도 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요. 그런 부분이 축농증이 자주 오는 친구들이 다른 감기가 잦은 친구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축농증이 자주 오는 친구들은 염증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100% 아니라고는 못해요. 근데 감기 치료를 너무나도 잘 끝내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예전에는 감기를 네네네네 하고 있었으면은 1년에 한 번은 성인들도 어떻게 보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치료를 하는 거죠. 아예 안 돌아오는 것들도 있고요. 좀 건강이 떨어지면은 돌아오는 것들도 있어요. 사상 체질에 따라서도 좀 다르거든요. 개개인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더 치료를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번 치료되었던 거는 계속 너무너무 심하게 그게 유발될 만한 환경에 놓여지지 않는 한은 치료된 채로 쭉 가게 됩니다.